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명문가의 외동딸이 8,700km나 떨어진 한국으로 이주해서 결혼하겠다는 폭탄 선언하자 그녀의 어머니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고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핏발선 눈으로 내가 널 옥스포드까지 보내준 건 저런 저급한 아시아 쓰레기와 엮이라고가 아니었어.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빅토리아 시대 도자기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귀한 도자기였는데 그만큼 충격이 컸던 거죠.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조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까 무섭다. 우리 가문에 그런 더러운 피가 섞인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보수적인 영국 사교계 집안의 체면을 구겨버린 딸을 향해 평생 모녀 관계를 끊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저택 안의 공기는 칼로 자를 듯 팽팽했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남자들은 너무 여성스럽고 매력이 없어 말하던 딸이 갑자기 인생을 180도 뒤집겠다는 선택을 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확신과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런던 첼시 고급 저택에서 벌어진 치떨리는 파국의 전말 지금 바로 들려드립니다. 저는 영국 상류층 가문에서 자라며 항상 백인 중심적 가치관을 철저히 내면화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7대째 의사와 법률가를 배출한 명문가였고 사교계에서의 영향력도 상당했죠. 여름이면 항상 프랑스 니스의 별장에서 휴가를 보냈고 겨울에는 스위스의 고급 스키 리조트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동등한 대화 상대로 여겼지만 아시아는 그저 값싼 제품이나 만들고 관광이나 가는 곳이었죠. 아시아인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가는 것조차 꺼렸고 학창시절에는 아시아계 학생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어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북한과 구분도 못할 정도로 무관심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들리는 북한의 핵 위협 소식과 한국을 뒤섞어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제 친구 제시카가 한국과 영국 간 진행하는 비즈니스 포럼에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저는 말했어요. 그런 삼류 비즈니스맨들 만나서 뭐 하려고? 그래도 제시카가 계속 졸라대서 마지못해 따라 나섰어요. 그녀는 최근 아시아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투자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특히 한국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었죠. 한국은 이제 IT 강국이야. 이런 네트워킹 기회를 놓치지 마. 그 말에 저는 코웃음치며 포럼장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뭔가 시간을 때우기 위해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었어요. 아시아 사람들에게 유럽의 품위를 보여주자는 오만한 생각이었죠. 런던 시내의 고급 호텔에서 열린 행사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예상과 달리 놀랍도록 세련된 행사장 분위기에 살짝 당황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직되어 있었고 참석자들은 제가 상상했던 촌스러운 아시아인들이 아니라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비즈니스 리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차피 모방만 잘하는 나라겠지라는 편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제시카는 곧바로 네트워킹에 뛰어들었고 저는 마지못해 그녀를 따라다녔어요. 그녀가 소개해준 한국 기업 대표들은 대부분 옥스퍼드나 하버드 같은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이었고 영어도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미래 기술과 트렌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무관심한 태도로 대화에 참여했고 속으로는 이런 대화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라는 생각뿐이었죠. 일단 인사치레로 몇몇 부스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바이오 헬스케어 혁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한국 사업가들이었지만 저는 그들의 제안이나 기술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제시카는 열심히 명함을 교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점점 더 지루해졌습니다. 역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며 행사장 구석에 있는 음료 코너로 향했어요. 여러 사람들과 형식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저는 속으로 언제쯤 이 자리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죠. 샴페인 잔을 집어들고 창가로 걸어가 런던의 야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행사장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때 갑자기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행사장 중앙에 있던 대형 LED 디스플레이 장치가 갑자기 기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천장에서 고정장치가 풀린 듯했고 거대한 스크린이 서서히 관객석 쪽으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최소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명 소리가 터져나왔고 모두가 당황해 우왕좌왕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지만 몇몇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연세가 지긋한 영국인 투자자 한 분은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셨어요. 이런 위급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눈에 한 남성의 움직임이 들어왔어요. 그 순간 한 남성이 위험에 처한 사람들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는 주저하지 않고 무너지는 장치를 온몸으로 버티며 사람들에게 피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반응은 번개처럼 빨랐고 자신을 돌보지 않는 용기가 느껴졌어요. 영국인 노신사를 재빨리 밀어내고 곧이어 쓰러지는 디스플레이를 자신의 어깨로 받쳐 더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졌어요. 체구가 크지 않은 그 아시아 남성이 자신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구하려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데 그는 오히려 위험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의 본능은 도망치기인데 그는 달랐어요. 영국 상류층 파티에서 만난 그 어떤 신사들보다도 더 진정한 용기와 기사도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의외로 차분했어요. 무거운 디스플레이를 버티면서도 침착하게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여기 좀 도와주세요. 이쪽에서 두 분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완벽한 영국식 억양으로 외쳤고 두 명의 남성이 달려와 함께 무너지는 구조물을 지탱했습니다. 몇 초 후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장치를 고정시켰고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그 남성은 팔에 경미한 상처만 입었을 뿐이었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가운데 저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 큰 위험을 무릅쓰다니. 그는 겸손하게 웃으며 별일 아니에요. 다치신 데는 없으시죠?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면 누구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 그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클래식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음은 영국 억양이 약간 있었지만 유창했고 태도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분출되는 상황에서도 그는 이미 진정을 되찾고 있었어요. 행사 주최 측에서 빠르게 응급처치를 해주었고 저는 그 남성과 잠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어요. 그의 이름은 박진호. 한국첨단소재연구소의 책임 연구원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 혁신적인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자신의 부상보다는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는지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정말 다행이네요. 이런 국제포럼은 양국 관계에 중요하니까요. 말하는 모습에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웅적 행동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어요. 혹시 환경정책에 관심이 있으세요? 명함에 옥스포드 환경정책학과라고 적힌 걸 봤거든요. 그가 제 명함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제 외모나 집안 배경에 먼저 관심을 보이는데 그는 제 전공과 연구 분야를 먼저 알아봤거든요. 우리의 대화는 예상보다 훨씬 오래 이어졌습니다. 진호는 제 전공 분야인 환경정책에 대해서도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고 영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해박했어요. 그는 섹스피어의 소네트를 원문으로 인용할 정도로 영문학에도 조예가 깊었고 영국의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가 한국의 환경기술과 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였어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효율성과 재활용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오히려 친환경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죠. 그의 설명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점점 그에게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시아인들에 대해 가졌던 모든 편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의 대화 방식은 너무나 세련되었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느껴졌어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아시아인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게 된 순간이었어요. 행사가 끝날 무렵 그는 명함을 건네며 런던에 며칠 더 머물 예정인데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환경정책에 관해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어떤 부담스러운 의도도 없었고 순수한 지적 호기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단호히 거절했겠지만 이번엔 망설임 없이 물론이죠라고 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아시아인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항상 제가 어디에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철저하게 체크했습니다. 어쩌자고 아시아인이 주최하는 행사에 갔니? 거기서 무슨 병균이라도 옮는 거 아니야? 라며 코로나 이후로 더 심해진 인종 편견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의 이름을 지키는 것에 병적으로 집착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가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제가 누구와 교제하는지,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모두 그녀의 엄격한 검열 아래 있었죠. 특히 다른 인종에 대한 편견은 극심했어요. 그런 행사장에 아시아인들이 마스크는 쓰고 다니니? 비위생적인 것들. 어머니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었는데 오늘 만난 진호의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와 위생관념도 다르고 너무 시끄럽고 무례하잖니? 기본도 모르는 것들. 앞으로는 그런 곳에 가지 마라라고 하셨죠. 그녀의 거실 테이블 위에는 항상 그렇듯 영국 상류층 신문과 잡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곳에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은근한 비하가 담긴 기사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지? 의문이 들었지만 논쟁을 피하고 싶어서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진호가 보여준 용기와 침착함 그리고 세련된 태도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방의 벽에는 유럽과 미국의 명문 대학들에서 받은 학위증과 상장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어머니가 늘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저는 제가 얼마나 좁은 세계 속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시아에 대해, 특히 한국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었어요. 침대 옆 노트북을 열고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강국, 기술 혁신, 한류 문화. 제가 완전히 무시했던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진호와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친구와 점심을 먹는다고만 말했죠. 사실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아시아인과 만난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거든요. 저는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격식 차려입지도 너무 캐주얼하지도 않게. 왜 이렇게 신경 쓰는지 저도 의아했어요. 우리는 대형 박물관에서 만나 여러 전시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영국과 한국의 역사적 연결점에 대해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었고 한국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박물관에 전시된 한국 도자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영국 사람들은 찻잔 문화를 자랑스러워하지만 사실 도자기 기술은 동양에서 전해진 겁니다. 처음 영국의 도자기 공장들은 중국과 한국의 기술을 모방하려 했다고 해요. 그의 말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가 이야기하는 방식은 전혀 거만하지 않고 두 문화의 교류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것은 그가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소재공학 전문가라는 사실이었어요. 그의 연구는 여러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었고 유엔에서도 자문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 소재 개발로 큰 주목을 받고 있었죠. 영국에 온 이유도 권위 있는 과학상을 수상하기 위해서였어요. 제 연구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어머니가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환경 오염과 건강의 연관성에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의 진솔한 이야기에 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아시아인들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자신의 아픔과 열정을 자연스럽게 나눴어요. 더 놀라웠던 것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노인 복지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자선단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여가 시간에는 장애 아동들에게 과학을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제가 가지고 있던 아시아 남자들은 그저 일중독자이고 감성이 없다는 고정관념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요한 과학자임에도 그는 놀라울 정도로 겸손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그는 제 환경정책 연구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고 몇 가지 통찰력 있는 제안도 해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대등한 지적 대화를 나누는 느낌이었어요. 우리의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영국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 만났고 마지막 날에는 서로에게 깊은 감정이 생겼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우리는 화상통화로 관계를 이어가기로 약속했어요. 처음으로 제 마음이 이렇게 확실하게 누군가에게 기울어진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머니에게 한국인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마치 제가 외계인과 사귄다고 말한 것처럼 충격받았어요. 저는 진호의 모든 장점을 설명했지만 어머니의 귀에는 한국인이라는 단어만 들어왔던 것 같았어요. 미쳤니?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만나? 우리 가문의 체면은 어떻게 되고? 온갖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손은 떨려서 차 주전자를 제대로 들지 못할 정도였어요. 저희 집 거실에 걸린 조상들의 초상화가 마치 저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자베스, 너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가문의 아시아인의 피가 섞인다니 선조들이 무덤에서 뒤집어질 거다. 그녀는 조상들의 초상화가 걸린 벽을 향해 손짓하며 소리쳤습니다. 대대로 영국 귀족 혈통을 지켜온 가문에 처음으로 이런 위기가 닥친 것이었죠. 어머니는 그가 세계적인 과학자라는 사실도 인도주의적 활동을 한다는 점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돈이 있다고? 성공했다고? 그게 뭐가 중요해? 넌 우리와 같은 사람과 만나야 해. 내 사촌 제인을 봐봐라. 걔는 케임브리지 법대 교수와 약혼했어.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데.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분노를 느꼈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기대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 인생의 행복까지 통제하려 하시니까요. 어머니는 한국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 중 하나예요. 진호는 노벨상 후보로도 거론되는 과학자고 내가 만난 어떤 영국 남자보다도 더 배려심 있고 정직해요. 제 말에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장식장에 있던 갑오를 들어 벽에 내던졌어요. 깨지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울분도 폭발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어. 그들의 문화는 우리와 너무 달라. 거기다 북한이 언제 핵무기를 쏠지 모르는 위험한 곳 아니니?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야. 아버지를 언급하자 제 마음도 아팠지만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어머니,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진호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고 어머니도 언젠가 그를 알게 되면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분노에 차서 네가 그 노란 얼굴에 홀려서 정신이 나간 것 같구나. 내 딸이 동양인의 하녀가 되는 꼴은 절대 못 봐. 정말 끔찍한 말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느꼈어요. 그 자리에서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몇 주 동안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화상으로만 진호와 대화했습니다. 그는 제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리즈, 가족은 소중하고 중요한 거 알잖아요. 내가 어머니를 설득해 볼 기회를 만들어 줄래요? 그의 성숙한 태도에 더욱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진호는 매일 밤 화상통화로 저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었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음식, 독특한 문화 등을 보여주며 제 시야를 넓혀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문화와 가족 중심 가치관은 제게 깊은 인상을 주었어요. 생각보다 한국과 영국의 가치관이 유사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친구 집에 머물던 어느 날 진호가 깜짝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리즈, 내가 한 달 동안 영국에 갈 기회가 생겼어요. 당신 어머니를 직접 만나 뵙고 싶어요. 그는 특별히 휴가를 내서 영국에 오기로 한 거였어요. 그의 결단력과 진정성에 감동했습니다. 그의 제안으로 우리는 어머니에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결국 지인의 설득으로 자리가 마련됐어요. 진호는 특별히 영국으로 날아와 정중하게 인사하며 어머니에게 전통차와 공예품을 선물했고 우아한 영국식 매너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냉랭했지만 진호가 영국 문학과 역사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보여주자 조금씩 태도가 누그러졌어요. 특히 윈스턴 처칠의 연설을 완벽하게 인용했을 때 어머니의 눈이 약간 빛났습니다. 그는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현대 사회에 대해 어머니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했어요.
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라는 북한과 전쟁 중이잖아요. 내 딸이 거기서 산다면 위험하지 않나요? 진호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영국도 테러 위협이 있고 미국도 총기 사고가 많습니다. 완벽하게 안전한 곳은 없지만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리즈를 제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과학자라면 영국에서도 일할 수 있지 않나요? 굳이 딸을 한국으로 데려가야 하나요? 진호는 미소 지으며 저희가 결혼하게 된다면 그건 함께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리즈의 커리어와 행복이 최우선이니까요. 영국에서 살게 될 수도 있고 한국에서 살게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진정성 있는 답변에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만남이 끝날 무렵 어머니는 딸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서둘러 결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진호가 돌아간 후 어머니는 냉랭한 침묵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거의 말을 걸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한국에 관한 책이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어머니에게 흥미로운 사실들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래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영국보다 효율적이래요. 서울은 범죄율이 런던의 절반밖에 안 된대요. 같은 말들로 어머니의 편견에 도전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통계는 조작된 거야 라며 무시하던 어머니도 점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노인복지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을 때 최근 건강 문제로 고민하던 어머니의 관심을 끌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호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의 연구팀이 개발한 친환경 소재가 영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공동 연구를 제안받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6개월간 런던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고 저희의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저는 이 소식을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어머니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직접 제대로 알아볼 기회겠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차갑지만 완전한 거부는 아니었죠. 진호가 런던에 오자 저희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매주 일요일마다 저희 집에 찾아와 어머니를 위해 한국 전통차를 준비해드렸고 영국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냉담했던 어머니도 점차 진호의 인품에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어머니가 갑자기 심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였어요. 진호는 연구실 중요 회의를 취소하고 즉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의학 지식을 활용해 의사들과 전문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밤새 저와 함께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진호에게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당신이 딸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작게 속삭였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드디어 어머니의 마음의 벽이 조금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 같았으니까요. 6개월의 연구 기간 동안 진호는 어머니의 신뢰를 완전히 얻었습니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어머니의 모든 질문에 답했고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조금씩 보여주었어요. 특히 어머니가 관심을 보인 한국 전통차와 한방의학에 대해 깊이 있게 알려드렸죠. 연구 기간이 끝나갈 무렵 진호는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큰 문제가 남아 있었죠. 바로 어머니의 최종 승인이었습니다. 진호는 영국식 매너에 맞게 정장을 차려입고 어머니를 정중히 찾아가 허락을 구했어요. 리즈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녀를 평생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뜻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결혼 후 어디서 살 계획이니? 당연히 한국이겠지? 진호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건 전적으로 리즈와 함께 결정할 문제입니다. 제 연구는 국제적이라 영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리즈가 한국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어 한다면 서울에서 몇 년 살아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머님이 걱정되신다면 런던 근처에 정착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감동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자신의 딸을 위해 그토록 배려해줄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다면 너희 결혼을 축복한다라고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결혼식 준비는 양가의 문화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영국식 결혼식과 한국 전통 혼례를 모두 치르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놀랍게도 한복을 입는 것에 열정적이었고 한국 전통 음식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런던에서 첫 번째 결혼식을 올렸고 한 달 후 서울에서 두 번째 결혼식을 계획했어요. 어머니는 처음으로 한국 방문을 결심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불안해하셨지만 진호의 가족들이 공항에서부터 영어로 따뜻하게 맞이해주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셨어요. 서울에 도착한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상했던 낙후된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초현대적인 도시 경관과 첨단 기술, 깨끗한 거리가 그녀를 맞이했거든요. 이게 정말 한국이니? 런던보다 더 발전한 것 같은데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진호의 가족들은 어머니를 극진히 대접했고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소개해드렸어요.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노인 복지 시설을 방문했을 때 어머니는 완전히 마음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노후를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라는 말까지 하셨죠. 두 번째 결혼식은 아름다운 한옥에서 진행되었고 어머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자랑스럽게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호를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 만드는 법까지 배우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 우리는 서울과 런던을 오가며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6개월은 서울에서 6개월은 런던에서 지내는 방식으로요. 어머니도 서울에 있는 동안 우리와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놀랍게도 어머니는 한국 생활에 너무나 빨리 적응했습니다. 근처 노인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인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심지어 김치 만드는 법까지 배워 영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이제 우리 결혼 생활은 3년째 접어들고 있고 어머니는 한국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녀는 최근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이 너무 좋아 이렇게 따뜻한 곳인 줄 몰랐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아시아인들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찼던 어머니가 이제는 한국 문화의 전도사가 되었어요. 영국의 친구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심지어 몇몇 친구들을 한국 여행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한국 생활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진호를 위해 한국에 오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제가 직접 한국 문화와 사회에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꽤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의 정서와 가치관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과거에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생각하면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 황색 피부, 노란 얼굴 같은 끔찍한 표현들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던 제가 이제는 그런 표현을 들으면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게 되었으니까요. 한국은 단순한 나라 이름이 아니라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비단 저뿐만이 아니에요. 최근 몇 년간 한국으로 이주하는 외국인들이 급증했고 그들 대부분이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매력은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 음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한국인들의 정문화 열정, 도전 정신,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공존하는 사회에 있습니다. 한번 그 매력에 빠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어요. 어머니는 지금 서울 근교에 작은 집을 구입할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한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라고 말하시는 어머니를 볼 때면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지금도 저와 같이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서 한국에 살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매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하답니다. 앞으로도 한국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도 뷰티풀한 하루 보내세요.